희광천년입니다. 오늘은 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 하면은 우리가 먹는 물 이외에도 풍수에서는 물 하면 일단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물이 많으냐 적으냐, 물이 가까운 곳에 있느냐 먼 곳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물운의 기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에도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양수하면 움직이는 물입니다. 예를 들면 폭포수, 물레방아, 분수대, 또 어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벽에 물이 좔좔 흐르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수족관, 이렇게 물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수상물을 양수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음수는 움직이지 않는 물,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물, 또는 물을 그린 그림, 그리고 주역에서는 물을 위험 요소로 봅니다. 팔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하나가 양쪽에 속에 푹 빠져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잠겨 있다, 험난하다, 위험하다, 질곡에 빠져 있다, 딜레마 속에 갇혀 있다, 곤궁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역점을 쳐서 이렇게 감괴가 나오면 험난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물 하면 정신을 뜻합니다. 영혼, 자, 영어로 soul이라고 합니다. 정신의 세계. 그런데 정신 또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정신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물은 또한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철학적인 소양이 있겠다. 그리고 이 물은 산에서 발원해서 강을 타고 흐르죠. 그리고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흐름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계곡이 생명의 시원이라고 한다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간 물이 다시 기화돼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됩니다. 즉 이렇게 순환하면서 영혼이 환생하는 구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물을 어떻게 재물에 활용하는지, 또한 나쁜 기운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러한 실생활에 유익한 물의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사무실, 이러한 양택에서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면 현공풍수 이론에 향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에 정확한 좌향을 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좌향은 시운에 맞는 택명반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운하면 지금 구운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중궁에 구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서 원단반의 운행 순서에 의해서 집안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좌향을 재봤더니 임좌 병향이라는 남향이 나왔다. 그러면 임좌가 여기 있습니다. 병향은 여기 있습니다. 이 좌궁에 있는 숫자가 5자죠. 그리고 향궁에 있는 숫자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향성이라고 합니다. 산성 숫자는 좌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향성 숫자는 향궁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물, 이것은 향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 전면, 그러니까 facing direction입니다. 이렇게 좌궁과 향궁에서 올라온 중궁 숫자를
음양 부호에 따라서 포국하면 구운의 임자 병양에서 산성 숫자는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향성 숫자는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4에서 역으로 가면 3, 2, 1, 9, 8, 7, 6, 5 이렇게 포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운이니까 구자가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산성과 향성이 전부 향궁인 남쪽에 있죠. 다시 말해서 물을 상징하는 가장 왕성한 숫자 구자가 집 중앙에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움직이는 수상, 그러니까 물레방아, 수족관, 분수대, 그리고 돌아가는 수정구 이런 것들을 놓아두면 집안에 재물운이 좋아지고 사업장 같으면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궁에 왕기 숫자인 구자가 산성수와 향성수로 옵니다. 이것을 쌍성회양국이라고 합니다. 자, 쌍성, 회향, 산성과 향성이 향궁에서 만난다. 이럴 때 형기적으로 합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이 있을 경우 집의 좌향이 이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집 바로 앞에 물 또는 도로, 넓은 공터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너머에 이러한 산이 있으면 합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 건너에 산이 있다. 그러면 합격은 승진운, 관운, 이러한 출세,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또 더 나아가서는 출산의 기쁨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머리 위에 물을 두지 마라. 자, 물은 아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물이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심지어는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물 그림도 걸어 놓지 마라. 그러면은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 같은 지붕 위에 풀장 있으면 안 좋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출입문 오른쪽에 물수상을 두지 마라. 집이 이렇게 있고 대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나갈 때 왼쪽 말고 여기 오른쪽, 여기에 연못이나 풀장을 만들면 남편이 바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풍파가 생긴다. 또 낙서 구궁에서 감궁인 여기 북쪽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업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 북쪽에 물의 상징물을 두면 직장운, 승진운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또는 물을 상징하는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놓아둬도 됩니다. 또 집안에 나쁜 기가 많이 흐른다. 그렇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싸움을 자주 합니다. 특히 여럿이 모이는 공간, 그러니까 거실이나 식사하는 공간, 여기에 탁한 기운 또는 숫자로 2와 3, 3, 2 이거는 질병 또는 투쟁의 별이죠. 이런 숫자가 배치될 경우 그 공간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이럴 때는 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곳에 놔둬라. 다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또 여기 진궁과 손궁은 목의 방향입니다. 자, 목은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성장, 발전, 시작, 생동감, 푸르른 희망, 소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부와 번영, 발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 동쪽과 동남쪽에 물 장식물을 설치해 두면 집안 식구들에게 건강은 물론 가족애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업은, 직장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운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생명수이면서 재물을 불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현명한 지혜,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